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 채널의 차치환 교수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에 접어들어서 일교차도 매우 크고 아침 날씨가 쌀쌀한 환절기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법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검진 후에 양성질환이 진단된 분들도 같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드는 질문들이 그럼 제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있고 예방할 수 없는 암이 있습니다. 명확히 알려진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이유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전적 소인과 가족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브라카 유전자와 팔비트 유전자에 대한 최신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팔비트 유전자는 DNA의 손상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데요. 이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에는 일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예후가 나쁜 3중 음성 유방암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카1, 2 유전자는 안젤리나 졸리 효과를 통해서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의 위험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남성 보인자의 경우에는 전립선암과 췌장암의 발병 위험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 깊은 검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유전적 소인을 가진 분들에게는 30세 때부터 유방 촬영술과 MRI 검진을 매해 시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예방적 목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양측 유방 전절제와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특히 난소암의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에서는 예방적 절제술을 통해서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특히 1촌이나 2촌 가족이 50세 이전에 유방암에 진단되었거나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유전 상담과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후에 비정형 세포가 진단되었거나 유방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모xi펜과 같은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먹는 항호르몬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웹사이트 기반의 계산기를 통해서 나의 일평생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유방암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선 유방암의 발생을 높이는 인자들 중에는 우리가 교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나이가 드는 것, 가족력, 치밀 유방, 초경이 이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임신 나이가 36세 이상으로 늦은 경우, 모유 수유를 안 한 경우, 임신력이 없는 경우도 역시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1년간의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생의 위험을 4.3%씩 낮춰준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모유 수유가 생식 주기를 늦춰주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에스트로겐에 그만큼 덜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유방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우리가 조절 가능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몸무게입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는 체중 감량을 통해서 유방암의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5만여 명의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10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한 여성에서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57%가량 낮았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5% 이상 체중을 감량한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생률이 12%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폐경 전의 젊은 여성에서는 오히려 체질량 지수 BMI가 높은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폐경 상태에 따라서 BMI가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병합된 갱년기 호르몬 치료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자궁 적출술을 이미 받은 경우나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는 유방암의 위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술과 담배는 유방암의 발병을 높입니다. 채소와 과일, 곡류를 많이 포함한 저지방 식이는 폐경 후 여성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채소와 과일로 구성된 식단은 유방암의 발생을 11%가량 낮춰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지방 섭취는 유방암의 발생을 많게는 22%가량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환자들에게 저지방 지중해 식단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입니다. 콩에 대해서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아시아 여성에서 유방암의 발병을 낮춰준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상반된 분석 결과들도 있어서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주 2회의 유산소 운동, 수영이나 에어로빅, 필라테스, 조깅 등을 규칙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반면에 낮밤이 바뀌는 야간 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는데요. 멜라토닌의 대사체의 감소는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미용 목적의 가슴 보형물 삽입인데요. 이는 유방암의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머리 염색, 커피 등으로 인한 카페인 섭취, 전자기장 노출, 전자담요 등도 유방암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난임으로 인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경우나 유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유방암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영양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식품들을 복용하시는데요. 연구된 바로는 비타민 A, C, E가 유방암의 발생을 낮춰준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역시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폐경 후 여성에서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낮춰준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대규모 전향적 연구에서는 그 영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 유방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의 발생과 연관된 인자들과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의 상당수는 단지 운이 없어서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유방암의 원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들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그런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빨리 제거하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피드백, 응원은 댓글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으라차차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